어, 잠시만. 잠시만.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TMP라는 논문이고요. CFA 2023년도 논문인데, 일단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이클리어 20년도 이것 논문 가 있습니다. 아직 PDF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해당 부분은 저도 근데 안 나왔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건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이제 모켓 기반의 행동 인식을 위한 이제 기존의 방식은 스켈레톤을 인풋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이제 매뉴얼리 매핑 스텝을 필요로 하면 이제 바디 쉐입에 대한 정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프라이어 정보랑 서페이스 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로우 메시 시퀀스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파셜 템포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인트라 인터 프레임 어텐션이라는 것을 가진 이제 새로운 하이어르키컬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어피어런스랑 모션의 글로벌 컨텍스트를 더욱 학습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미리 프리트레인 시키는 이제 마스크드 벌텍스 모델링과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이라는 두 가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논문에 제시한 방식은 이제 바디 마커에서 3D 메쉬로 간 다음에 기존의 3D 스켈레톤으로 가는 것이 아닌 바로 메쉬 베이스드 액션 레코그니션을 한다.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파인 그라인드 바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만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템포럴 메시 시퀀스를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프레임 간의 조인트 커레스폰던스, 그러니까 조인트 간에 이런 대형이 있는 이제 스트럭처 3D 스켈레톤과는 달리 메쉬에는 벌텍스 레벨의 커레스폰던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벌텍스가 언오더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싱글 메쉬의 로컬 커넥티비티를 템포럴 디멘전에서 직접 어그리게이션 할 수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메시 레프레젠테이션은 로컬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하는 방면에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은 이제 스파셜 템포럴 디멘전에서 글로벌 언더스탠딩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벨한 스페셜 템포럴 메시 트랜스포머를 제안하였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두 개의 벌텍 사이에 이제 자유롭게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플렉시빌리티를 고려해서 이제 동일한 프레임 또는 다른 프레임, 다른 템포럴 도메인이 있는 프레임 간에 이제 벌텍스 패치 사이의 논 로컬 벌텍스 릴레이션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 스파셜 템포럴 모델링을 위해서 인트라 인터 프레임 어텐션과 함께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레프레젠테이션을 조인틀리 인코딩하는 새로운 하이어르키컬 트랜스포머를 소개하였고, 이제 모델이 스파셜 템포럴 글로벌 컨텍스트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하도록 이제 효과적인 프리텍스트 태스크인 이제 마스크드 벌텍스 모델링 그리고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메소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시한 모델의 인풋은 템포럴 메시 시퀀스이고, 이 P가 이제 바디 메시의 N개 벌텍스의 위치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낸 것이고, 이제 A는 그 메시의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벌텍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는 이제 프레임 넘버를 뜻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 제시한 그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트린직이랑 익스트린직 메시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해서 로컬 벌텍스 패치를 정의하기 위한 형성하기 위한 서페이스 필드 컨볼루션,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어키컬 스파셜 템포럴 트랜스포머랑 그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서페이스 필드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피처를 뽑아서 이제 인트라 프레임 오프셋 어텐션, 그다음에 인터 프레임 셀프 어텐션을 통과시키. 그리고 이런 여기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스포머를 미리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말스크 벌텍스 모델링이랑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 이 두 가지 태스크를 건너게 되는데, 요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어텐션을 계산할 때
바이다이렉셔널하게, 그러니까 네, 앞뒤로도 계속 이제 연산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퓨처 프레임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프레임을 주고 이제 미래의 프레임을 연산하는 것이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페이스 필드 컨볼루션이랑 그 메시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해서 이제 니얼리스트 벌텍스로부터의 피처를 인코딩 해가지고 이제 각 벌텍스를 레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밑에서 수식에서 보시면 이제 XYZ라는 이제 점에 그 피처를 새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어떤 GCN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익스트린직과 인트린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익스트린직은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트린직은 이제 지오데식 디스턴스에서 정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 여기 보시면 지오데식이랑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어떤 것들을 잡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스페이스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몇 개의 리얼리스트 벌텍스를 잡아오고 그다음에 그 지오데식에서도 잡아오는 것이.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 리얼리스트 네이버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따로따로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로컬 이제 벌텍스 패치를 이제 빌드하고 이제 새로운 또 새롭게 피처를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이 이제 서페이스 필드 컨볼루션.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나온 파란색 부분이랑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인트린직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익스트린직 네, 그 피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어르키컬 스페셜 템포럴 트랜스포머는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가지 아이디어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인터널 프레임 어텐션은 어드제스 매트릭스에서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할 수 있지만 그 벌텍스가 언어덜하기 때문에 템포럴 도메인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어그리게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벨 오프셋 어텐션은 그 스파셜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인터 프레임 셀프 어텐션을 이제 스파셜 템포럴 도메인에서 피처 콜릴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 프레임 오프셋 어텐션은 이제 그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엘리먼트 와이즈 그 뺄셈에 대해 이제 셀프 어텐션 피처와 그 인풋 피처 간의 오프셋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시켜서 다시 이제 인풋 피처를 다시 더하는 형태로 위에 식과 같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요런 연산이 그 디스크리트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와 뭐 유사하다는 것이 이전 논문에서 그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오데식과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지오데식 피처고 요 부분이 이제 유클리디안 피처고 그 두 개를 이제 또 따로따로 트랜스폼을 통과시킨 다음에 컨캣해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인터프레임 어텐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멘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똑같이 이제 네, n by dg, n by d인데 이걸 컨캣하면 d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레임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듯이 그냥 다 프로덕트 사용해서 이제 어텐션 구한 다음에 요건 틸다는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이제 피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멘틱 어피니티를 벌텍스 패치 사이의 시멘틱 어피니티를 좀 잘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XYZ 포지션의 벌텍스 패치에 대해서 그 인터프레임 어텐션 이후에 그 어그레게이티드 된그 피처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어떤 XYZ 콜디네이트는 콜디네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려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벌텍스의 피처를 곱해서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미리 학습시키는 이제 과정인데 이게 첫 번째가
이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 템포럴 3D 시퀀스에서 챌린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셋이 너무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캡 시퀀스를 어그멘테이션 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모델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소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조인트 셔플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SMPL-H 포즈를 5개의 포즈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5가지 시퀀스 중에서 바디 파트를 임의로 선택해서 이제 섞은 다음에 새로운 시퀀스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각 파트에 대해서 템포럴 오더만 잘 유지시키면 병합된 액션 시퀀스가 이미 있는 모션 트래젝토리를 갖게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디 파트를 섞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풋은 이렇게 시퀀스 개수, 프레임 개수, 그 다음에 조인트 개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요 B에서 5개 정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개 시퀀스를 이제 섞어가지고 새로운 조인트 셔플된 새로운 이제 그 파라미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뭐 쉐입이나 그런 것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아무렇게나 한 개를 뽑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수도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벌텍스 모델링은 그 인터프레임 바이다이렉셔널 이제 어텐션을 풀리 액티브하기 위해서 제시되었고요. 이게 결국에 바디 파트의 마스크드 벌텍스를 복원시키는 태스크를 먼저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스파셜 디멘전에서의 휴먼 프라이어를 먼저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만큼의 인풋 벌텍스 패치를 마스킹한 다음에 모델이 풀 시퀀스를 복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이 이제 다른 로컬 패치 사이에 그 콜릴레이션을 전부 학습하게 되어 있어서 네, 스파셜 템포럴 피처를 네,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있긴 한데 그 결론적으로 그냥 옵티멀한 값은 그냥 실험으로 찾았다고. 그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 어텐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과거의 값을 하나를 주고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에 대한 이제 프레임 프레딕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싱글 포워드 패스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모델이 무브먼트 패턴과 트래젝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다운스트림 액션 레코그니션 태스크에 유용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학습은 그 이 결국에 그 메시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돌드 하기 때문에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어떤 로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챔퍼 디스턴스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전체 로스는 이런 그 MVM 스테이지에서의 챔퍼 디스턴스와 FFP에서의 챔퍼 디스턴스 2개를 사용합니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은 간단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 KIT라는 데이터셋과 이제 바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제시하고 있고 약자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열어봤었을 때 그냥 어떤 약간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서 손으로 어떤 물체들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 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한 2, 3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크기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얘기고 각각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오데시카 유클리디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네, MVM과 FFP를 제시했을 때 좀 더 점점 성능이 다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MVM이 FFP보다 성능 향상폭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FFP가 과거의 프레임 하나를 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서 그 앞뒤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그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무브먼트가 되는데 그런 정보를 이제 사용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조인트 셔플링을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이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 시퀀스를 더 많이 쓸수록 그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보이는데 이게 조인트 셔플을 했을 때 이제 훨씬 많은 메시 시퀀스를 쓸 수 있다고 있어서 이제 어큐러시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